자, 오늘은 그래서 1차 부등식 들어갑니다.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이퀄이 똑같은 건데 이제 부등식은 앞에 이제 반대말 접사 in이 붙어서 inequality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살면서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 이제 자연 현상에서도 뭐 에너지도 보존되는 게 없죠. 그다음 또 뭐 엔트로피도 뭐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뭐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많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사실은 가장 더 마찰 때문에라도 등식이 성립하는 것보다는 부등식이 더 일반적인데 등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배우게 되죠. 부등식은 언제 처음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A하고 B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똑같으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정확하게 이제 평형이 유지가 돼서 시소 타고 갈 때 시소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거하고 똑같죠. 시소 말고 이제 책에는 주로 천칭저울이라고 얘기하는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 천칭저울을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써요. 그럼 이쪽에다가 1kg를 올려놓으면 이쪽에다가도 1kg를 올려놓으면 평형이 딱 유지가 돼요.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평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양변에 똑같게 빼도 평형은 유지가 되죠. 그리고 양변에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곱해도 0으로 곱해도 유지가 되지만 또 나눠도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부등식이라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실은 5가 3보다는 크다. 뭐 숫자로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좀 철학적인 얘기겠지만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도 부등호는 안 변해요. 똑같은 값을 빼도 부등호는 안 변해요. 이 천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뭐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같은 걸 더하거나 뺀다고 변하진 않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얘가 더 무거운 놈이에요. 그래요. 나 뚱뚱해요. 무거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양수인 값으로 곱해도 이 값이 이제 곱하기 3을 한다고 쳐도 부등호는 안 변해요. 양수를 곱한다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를 향해 가는 방향으로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얘가 일단 더 크면 큰 거에다가 플러스 값을 곱하면 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음수 값을 곱해버리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바뀌죠. 그것만 좀 등식이 달린 애하고 부등식의 차이는 이것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학년 복습을 하나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보고 첫 번째 매우 쉬운 문제긴 한데 학생들이 이거를 풀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시면 이런 등식을 풀 때 이렇게 먼저 약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는 19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초딩, 중딩들은 이렇게 전개를 그렇게 좋아해요. 두 번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초딩, 중딩들은 전부 다 x, 여러분들도 아직은 습관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드셨을 거예요. 4x를 다 이쪽으로 넘겨요. 정말로 뻥 안 치고. 그래서 4x가 2항이 되면 그놈의 2항. 사실 2항이라는 거는 이쪽에 저울처럼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4x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워진 거예요. 평형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치면 빼기 x가 되고 7이다. 그 다음에 양변에 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서 x는 마이너스 7이다. 이런 과정으로 풀죠. 근데 저는 부등식 단원도 이제 똑같이 푼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등호가 안 달리고 부등호가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느냐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잠깐은 배웠는데 까먹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풀라 그러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달려 있어도 양변에 이거는 자, 뭘 더하거나 빼는 거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예. 여기는 전체 학생들한테 음료수 하나씩을 사면 나도 먹을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하나씩 먹는 게.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양수, 음수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똑같이 여러분들 보고 풀려고 그러면은 이항이라는 걸 배우시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가 되고 7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중학교 때 부등식 때 제일 많이 하셨던 실수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어. 값이 크기가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푸셨을 겁니다. 맞죠? 다 이렇게 푸셨죠? 그러지 않았냐? 다 이렇게 풀었죠? 네. 부등식 까먹으신 분은 이거랑 그러면 조금 부등식 푸는데 계산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차 부등식 단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 숫자 그대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핵심은 뭐냐? x 앞에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드세요. 그럼 실수를 덜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먼저 보고 3x가 커 4x가 커 4x가 크잖아. 그럼 얘가 항상 대빵이야. 얘가 킹왕짱이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를 놔도 다른 거 다 넣는 거야. 얘를 놔두는 거야. 그럼 3x랑 4x 중에서 얘가 크니까 양쪽에 하나씩 지우면 얘가 x가 되겠지. 그럼 더하기 7을 넘기면 마이너스 7. 그럼 x 앞이 항상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등호를 거꾸로 썼는지 안 썼는지 계산 실수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한 것도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뭐 이쪽은 5x 빼기 4,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것도 x를 기준으로 놓고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를 놔두는 거예요. 얘를 놔두고 양변에 3x가 더해지면 얘는 지워져 2항 된 거죠. 8x가 됐고 빼기 4는 넘어가면 더하기 4가 돼서 13. 그러면 x는 8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금 좀 뭐랄까 계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노하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모든 책이 다 왼쪽으로 넘기래. 다 좌파야. 근데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편하게 x가 일단은 앞이 양수값이 되게 잡아주면 실수를 안 한다. 두 번째 다시 복습을 하면 부등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은 모두 수직선에 나타낸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은 방정식은 수직선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게 방정식은 그냥 정확하게 그 값이 얼마인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x는 2하고 3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부등식은 정확하게 어떤 값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에다 나타내서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같거나 작다, 뭐 아니면 x가 5보다 크다, 보통 이제 x가 5보다 같거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게 나타내실 건 없고요. 항상 이렇게 쓰고 색깔이 등호가 안 칠해져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색깔을 안 칠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거는 3이 들어간다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거 틀렸네요. 그다음 여기다 이제 빗금을 쳐주면 더 좋아요. 봐요. 안 칠하니까 저도 틀리잖아요. 어쨌든 이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네. x가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가네. 이렇게 주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잔머리를 굴리는 꿀팁 같은 거라면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다 표시해야 되는데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가 있고 y가 3보다 작다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왜냐하면 표시를 3을 기준으로 3보다 같거나 크다를 이렇게 표시했어. 근데 또 y는 3보다 색깔이 안 칠해지고 작대. 그럼 도대체 이 3은 어느 쪽에 붙은 거야? 그림상에서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그럴 때는 잔머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깔이 위에다 칠해지고 x고 색깔을 여기다가 이렇게 비우고 y고 이러시면 돼요. 층을 두고 층을 두면 좀 편해요.
그럼 색칠해진 부분은 x니까 x는 3이 들어가는 거고 y는 색깔이 안 칠해진 부분이니까 3이 안 들어간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눈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포인트에 달 때는 이런 게 편합니다. 여기 처음에 뭐 말로 설명된 게 되게 많은데 우선은 부등식 말고 그 다음 방정식을 먼저 이상한 방정식을 먼저 한번 풀고 이상한 부등식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1차 부등식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 나오니까 이상한 부등식이라는 게 이상한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포스트잇이 있으시든 뭐 아니면은 메모를 하시든 AX는 B 이렇게 이 방정식 모든 방정식은 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냥 대부분 다 모든 방정식은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방정식의 답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난처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A가 0이 되는 경우죠. A가 이제 0이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A가 만약에 0이면은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우와, 이게 뭐야? 갑자기 X 앞이 0으로 탁 털렸어. 언제 배웠죠? 우리 항등식 단원에서 배웠죠. 그죠? X의 목을 이렇게 잘라, 그러면서 내가 막 설명하고, X를 파워리스하게 만들어.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항등식 단원에서 살짝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X 앞에 A가 만약에 0이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면 이게 답인데, X 앞에 0이라면은 그게 아닌 거야. 왜? 이제 B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A가 0인데 B까지 덜렁 0이야. A가 0이면서 B까지 동시에 0이야. A도 0이고 B도 0이야. 이렇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0 곱하기 X는 0. 뭐야? 말짱? 항등식. 이렇게 돼버리죠. X에다 뭘 갖다 쳐넣어도 100% 성립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다. X는 답이 어떤 걸 넣어도 다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가 물수히 많다 이런 말을 써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겁나 열나 뽕따 많다 뭐 이런 소리예요. Uncountably many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항등식 개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A가 0인데 그래서 0 곱하기 X가 완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B가 0이 아닌 어떤 값이야.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4나 5나 뭐 마이너스 5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쪽 덩어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럼 해가 얘는 뭐 어떻게 뭐라고 써야 돼? 해가 없다. X에 적당한 값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정식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풀면서 왔던 계보입니다. 그죠?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 이거에 기초를 두고 부등식을 이제 또 메모를 하겠습니다. 이 메모가 잘 되신 분은 필수예제 2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필수예제 2번이. 메모 해놔요. 요거 책에 좀 무시하시지 말고 A가 0인 경우 B의 부호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AX는 B 아니고 이번에는 AX는 B보다 작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부등식도 컨셉 자체가 이제 똑같겠죠. 아주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봤자. 똑같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번에는 얘랑 다르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달라지니까 이때는 그냥 무조건 A가 0이 아니면 나누면 땡쳤는데 A가 양수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고 이게 답이 돼요. 그 다음 A가 만약에 음수면 음수란 얘기는 A 자체에 음수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긴 거는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 마이너스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값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게 답이 돼버리겠죠.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풀고 있었습니다.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서.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였어요? A가 0인 경우였죠. 난감하네 이렇게 됩니다.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무조건 좀 전에 하신 것처럼 0 곱하기 x가 돼서 좌변은 x에다 어떤 걸 쳐넣어도 0으로 고정. x에 뭘 집어넣어도 0으로 고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여기 아니라 부등호가 달렸죠. 이렇게 부등호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건데 만약에 이 우변에 있는 b라는 숫자가 이제 또 중요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도 b가 0이냐 뭐 b가 0이 아니냐로 따진 것처럼 그냥 한번 넣어봐요. b 자리에다가. 그런데 이제 부등식이니까 b에 플러스 값을 넣을지 b에 마이너스 값을 넣을지 b에다 0을 넣을지 요 세 개를 고민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뭐 그냥 어떻게 이런 걸 b에다 뭐라고 넣어요? 아무거나 숫자 넣어봐도 돼요. 플러스를 대변하는 숫자 누구예요? 1. 마이너스를 대변하는 숫자 마이너스 1. 0은 그냥 0이라고 넣는 거죠. 이렇게 직접 그렇다 치고 뭐 옛날에 지금은 이제 깜빵에서 잘 살고 계시는 우리 땡 스파이크님이 뭐 살 빼던 약 이름이 뭐냐 먹었다 치고 뭐 그런 적 있었어요. 플러스다 치고 1을 넣었어. 그러면 1은 0보다 크다. 성립하지? 그러면 그 얘기는 A에 0이 들어갔는데 B가 0보다 큰 게 들어가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안 해? 항상 성립하지? 그런 걸 해가 무수히 많다. 항부등식 뭐 이런 말은 없지만 항등식처럼 x에다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b에 0이 탁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여기 지금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0은 0보다 작다? 이건 말 안 되잖아요. 이때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쪽이 0으로 딱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해가 없죠. 뭐 해보시니까 알겠지만은 음수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때도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얘가 이제 또 조금 더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등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쓰셔도 좋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잘 보고 정리하셔도 좋고 뭐냐? 등호를 단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바꿔볼게요. 아니야 그냥 할게. 좀 부등호 방향을 바꿀까? 이렇게 바꿔서 AX는 B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부등식을 풀어라. 그런데 A가 0이 됐대. A가 0이 아닌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는 그냥 정답은 이거고 A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답이 될 거고 A가 0이 탁 되는 경우는 이쪽은 무조건 0덩어리가 돼버리는 거고 반대편의 값이 중요한데 이 B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로 정리가 되겠죠. B가 만약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성립 안 하죠.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B 자리에 플러스가 아니라 B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요게 저쪽 거랑 좀 달라요. 이게요, 이게 학생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같거나 크다라는 건요. 뭐 예전에 학생 중에서 키가 180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는 키가 180은 아니거든요.
예, 조금 작아요. 조금. 네. 많이 작아요. 근데 야, 너는 나랑 네 키는 선생님이랑 같거나 네가 좀 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또는이에요. 또는 or 또는. 그러니까 같아도 좋고 커도 좋은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쪽은 0덩어리인데 이쪽이 0이 배치가 되면서 두 녀석 값은 같거나 얘가 크다. 크진 않지만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해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답이 다 되죠. 해가 겁나 많은. 답지에다 겁나 많을 쓰시면 예, 겁나 웃겨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엄청 많은, 예, 무수히 많은. b가 음수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빼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이쪽은 무조건 0이니까 여기 0보다 작은 애가 들어가면 이 부등식을 읽으면 음수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괜찮죠. 이때도 해가 겁나 많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호 하나에 이제 중간에 건 하나는 바뀌어요. 뭐 그런 좀 미묘한 차이를 문제에서 익히시면 정확하게 디테일한 답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연립부등식 설명이 살짝 들어가는데요. 연립부등식 설명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연립부등식도 이제 필요한 건데 연립부등식에서 사실은 이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시면 돼요. 살짝 고등수학 카를 공부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은 합집합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고요. 처음 듣겠죠?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으면은 교집합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 교집합은 교점을 얘기할 때 그 교자예요. 서로 사귄다, 만난다, 한꺼번에 만족시킨다, 뭐 그런 뜻이고요. 합집합은 그냥 만족시키는 애들 다 합쳐줘, 뭐 이런 소리예요. 말뜻은 이런데 이건 자꾸 지우고. 연립부등식에서 기본 컨셉이 되는 내용 중에 또는과 그리고만 일단 구분을 지으시면 연립부등식은 그냥 그럭저럭 일단 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또는은 야, 너 오늘 집에 오기 전에 너 어디 갔었어? 그러면은 엄마한테 이제 얘기하죠. 엄마한테 처음에는 PC방 또는 오락실 또는 롤러장 또는 도서관 또는 학원 또는 학교 또는 스터디 카페요. 이러면 엄마는 마지막 것만 들어요. 맞나요? 근데 다 또는이기 때문에 거기 나열된 것 중에 하나라도 가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너 그러면 공부는 뭘 했어? 영어 또는 수학 또는 체육이요. 그러면 체육만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또는이에요. 또는의 매력은. 그리고의 매력은 뭐냐면 그리고는 영어에 A 그리고 B라고 하면 영어에 어떻게 써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영어로 both A and B거든요. A, B 둘 다예요. 그 다음 또 어떤 컨셉이 있냐면은 A, B at the same time 이거하고 이제 동시에 spontaneously 이제 뭐 그런 컨셉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의 컨셉은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컨셉이 들어있어요. 얘는 그것 중에 아무거나 한 군데만 만족시켜도 되는 컨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쓰는데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또는 x가 5보다 같거나 작다. 만약에 이렇게 쓴 문장하고 밑에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그리고 x가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쓴 문장은 수학적으로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따져요? 어떻게 따지겠어요? 수직선에 따지는 거예요. 늘 수직선에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해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은 콕 찍어서 x가 나온다고 치면 부등식은 해가 되게 막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범위로 나오는 답의 핵심은 뭐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의 나타내기.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의 나타내기가 익숙해지시면 부등식은 한 30% 정도는 거저 먹습니다.
첫 번째 거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 또는 x는 5보다 같거나 작다. 근데 또는이에요. 그러면은 일명 두 개의 영역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커버리지가 덮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 다 덮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x는 모든 실수가 돼버려요. 수직선을 그리면. 근데 이 밑에 거는 3보다 같거나 크다. 그리고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내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딱 써 있어. 난 누구, 넌 어디, 여긴 어디 뭐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지금 5보다 작고 3보다도 작은 곳에 있죠. 이건 안 돼요. 3보다는 큰 곳에 있어야 돼.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은 분위기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만족시키는 애들이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뭐 살다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모든 범위를 다 합치는 거고 이거는 모든 범위가 다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거죠. 살다 보면 점점 이런 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친구들하고도 그래요. 친구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 공부를 하시지만 이런 논리적으로 야 걔하고 공통점이 이만큼이 있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이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를 좀 넓혀가려고 친구랑 같이 사귀고 얘기하고 해야지 자꾸 이쪽 영역이나 이쪽 영역에 있는 합집합으로 우리는 다 통해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 막 얘기를 던지기 시작하면 부딪히고 따로 놀고 이렇게 됩니다. 요걸 넓혀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넓혀가거나 아니면 아예 친구니까 우리는 이만큼은 겹치지만 여기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 하고 그걸 인정해 주면은 좋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교집합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또는과 그리고의 컨셉이 이렇습니다.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풀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시간적인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부등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컨셉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이 화살표는 수학 기호 맞아요. 뭐뭐이면 이라는 기호예요. 수학 기호에서 이 화살표를 쓰면은 if 화살표를 쓰면 then 여기가 가정 여기가 then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결론 이런 이제 수학 기호예요.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A가 B가 이런 상태가 성립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하면 어떻게 푸시냐? 몽땅 다 대입해서 풀죠. 어떻게? 1, 2 넣어봐. 1, 2 넣어봐. 이렇게 풀죠. 그럼 맞는 거네? 이러시죠. 그러지 않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객관식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주관식으로 그렇게 풀었다?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려면 이게 분수잖아요. 그럼 분수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얘도 분수가 안 되고 얘도 분수가 안 되는 제일 좋은 숫자는 누구예요? AB입니다. AB.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B는 분명히 플러스니까 양수니까. 이걸 곱해버리면 이렇게 약분돼서 B 이렇게 약분돼서 A 그럼 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곱하거나 아니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양변에 똑같은 걸 빼거나 정확한 부호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지지고 볶아서 식을 변형하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의도입니다. 의도가.
그럼 이것도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닌 거죠. 이것도 그런 의도에서 생각하면 와 이거 초딩 보고 중딩 보고 풀라 그러면 뭐 이게 뭐야 근본도 없이 이상한 걸 적어놨네 할 텐데 이 덩어리를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살짝 AB에 먼저 달려있는 빼기 2부터 여기에 곱하겠죠. 빼기 2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b인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도 부등호는 안 변하죠. 음수 양수 상관하지 않고 더하기 빼기는 전혀 안 변해요. 더하기 빼기는 전혀 안 변해요. 그래서 C가 뭐가 됐건 간에 똑같이 C를 하나씩 더해도 부등호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거 마지막 것도 만들 수 있나? 이제 보는데 A가 분명히 B보다 큰데 C는 음수래. 그러면은 곱하면 음수를 곱한 거니까 부등호는 바뀌겠네? 이렇게 되겠죠. 틀렸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필수 2번. 필수 2번을 풀면 이제 1차 부등식의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던 조금 1차 부등식의 좀 근본 개념 문제들은 어느 정도 푸실 수 있다고 봐요. 얘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원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ax 빼기 x. x는 다 왼쪽으로 넘기고 뭐 나머지 녀석은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얘를 풀으래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걸 풀으래요. 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2번? 2번에 1번 갑니다. 요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걸 풀으래요. 그러면 알고 있는 폼은 이거예요. 네모 x 세모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게 이제 중등 때부터 만들어진 과정이니까 조금 더 고급지게. 중학교 2학년 때 난 이 문제 책에 있거든요. 너무 싫어요. 중학생들이 인수분해를 안 배우는데 이걸 어떻게 x라는 공통 부분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니들 안 힘들었냐? 중2 때 이거 할 때? 그냥 하려니까 닥치고 하지 않았냐? 맞아. 나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그래. 그래서 얘네가 인수분해 컨셉으로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컨셉으로 이렇게 되겠지. 왜? 얘랑 좀 비슷하게 좀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봐봐. a-1이 0보다 크면 그러면은 양변에 나눠도 부등호는 안 바뀌고 내 맘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0보다 크면.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a 빼기 1이라는 애가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니까 각각 답을 다 내놔 봐라 하는 거야. 마치 뭐처럼 절대값 달렸을 때 문제처럼 뭐 x가 뭐 2보다 크냐 2냐 2보다 작냐 그 절대값 보고 다 나누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a 빼기 1이 양수냐 a 빼기 1이 0이냐 a 빼기 1이 음수냐 이게 부등식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a 빼기 1이 0이 돼버리면 주어진 식은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가 돼버려요. 그럼 이쪽에 x에다 누구를 집어넣어도 0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해는 없어요.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때는 약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x는 빼기 1보다 작다가 이때는 답이고요. 이때는 답이 해가 없다. 이게 답이죠. 아니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음수야. 음수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부등호가 바뀌어. 그럼 지우면 그냥 약분하면 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답이야. 이렇게 정리해서 답에 내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턱컨이 들어왔으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사실 방정식에서 부정,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불능, 해가 없는 경우, 항등식 나오는 모양 뭐 이런 것들 할 때 비슷하게 연장 컨셉이 들어있습니다. 개념의 문제지 시험에는 저거 말고 밑에 게 주로
A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좀 삐딱하게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된대요. 아, 그렇구나. 쟤를 풀면 이렇게 되는구나. 먼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식이 동일한 거죠. 책이랑 좀 다르게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책에 푼 거는 좀 제가 좀 예쁘게 장난질을 치려고 얘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책은 무조건 다 뭐 이쪽으로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삼을게요. 뭔 소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a제곱 x를 놔두고 4x를 이쪽으로 넘기고 a를 놔두고 더하기 1을 이렇게 넘길게요.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좀 자기 맘대로 넘기고 이항하는 거는 부등호와 전혀 안 변해요. 네. 이항은 부등호가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을게요. 그리고는 쓰기가 좀 귀찮고 싫죠? 네. 뒤집어서 쓸게요. 이렇게. 그래도 되죠 뭐. 그죠? 네. 그리고 x로 묶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를 풀었더니 지금 책의 문제에 나온 풀이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를 푼 놈하고 이거하고 지금 답이 같다는 거야. 이거를 풀면 이 답이 나온대. 부등호가 안 변했는데요? 맞아요. 이 값이 플러스 1. 그런 게 이제 밑밥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얘를 풀면은 헷갈리지. 부등호는 헷갈리고 a제곱 빼기 4가 분모로 이렇게 가고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헷갈리시겠지만 부등호가 안 변했어요. 그러고 보면 양수인가 봐요. 이렇게 되죠. 아, a제곱 빼기 4는 양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되고 이건 똑같이 약분되네. a 더하기 2분의 1이네.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럼 a 더하기 2분의 1이 누군 거야? 이건 거야. 이건 거야. 이렇게 이제 푼 거야. 그럼 a 더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구나. a 더하기 2는 빼기 1이어서 a는 마3이구나. 이렇게 푼 거죠. a가 마3 들어가면 얘 양수 맞죠? a제곱 빼기 4는 양수 맞죠? 9 빼기 4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괜찮습니다. 책은 이렇게 풀었고요.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이거를 이렇게 뭐 넘겨서 분모로 해서 뭐 약분하고 지금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좋고요. 나쁜 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거하고 서로 똑같은 거면 똑같은 거래. 그러면 이 위에다가 그냥 a제곱 빼기 4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x가 다르겠죠? 이 식이랑 이 식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얘하고 얘가 같은 거겠죠. 이렇게? 그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럼 a-2는 일단은 약분이 되죠. 0이 아니고 a가 2가 되면은 이쪽 앞이 0이 돼서 못 풀죠. 그죠? 네. 그래서 a-를 양쪽에 약분하면 1은 이렇게 풀어도 같은 답은 나옵니다. 네. 뭐 그겁니다. 뭐 엎어치나 매치나지만 하여튼. 근데 이게 사실은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제가 작년에 시반 클래스에서 228번을 요 따위로 아주 엉터리 방터리로 풀었더니 애들이 이건 뭐야 이랬어요. 야, 뭐 좀 신박하게 푸는 것 같은데 너나 그렇게 풀어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저는 좋은 걸 가르쳐 드리는데 자꾸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은 한 문제 한 문제 다르게 풀어봐야지 뭐 이러면서 푸는데 그냥 귀찮아 특히 귀찮아 그래갖고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똑같더라고요. 책에 있는 대로 혼자 공부하는 거지. 자 봐요. 위에 걸 풀면 이게 된대.
그렇구나. 좀 정리 좀 해볼까? a 더하기 bx 2b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지금 확인 체크 228번이야. 228번. 이 부등식을 풀면 답이 이게 나온대. 조금 비슷하게 지금 잡으려고 2b만 넘겨서 이렇게 적었어. 이 두 녀석은 같은 부등식이야. 같은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책에서 한 거랑 좀 다르게 엎어치나 매치나지만 부등호가 어때? 부등호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바뀌었지.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a 더하기 b를 곱하면 이 두 개 차이는 x 앞에 a 더하기 b가 곱해진 거밖에 없잖아. a 더하기 b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음수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x 앞에 a 더하기 b를 이렇게 곱했다? 됐지? 잘 따라오지? 부등호가 바뀌고 이쪽도 a 더하기 b를 곱했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렇게 됐지.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뭐야? 2b하고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b가 같은 값인 거야. 같은 부등식이니까. 답지 설명이랑 달라. 잘 들어. 그러면 이 식을 2는 약분하고 전개하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2b 더하기 a는 0.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b가 나와버리죠. 이걸 최종 풀으래요. bx 빼기 4a가 0보다 크다를. 각각은 크다를. a가 마이너스 2b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bx 더하기 8b 이렇게 됐어요. 좀 쉬워졌죠. 이제 어때요? 근데 지금 보니까 a도 b도 둘 다 음수예요. 더한 게 음수인데 a가 마이너스 2b래요. a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썼어요. 그럼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으니까 b는 0보다 커요. 얘는 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풀면 답이에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식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푸냐 하는 거는 요런 트렌드의 문제가 RPM 책에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잘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a 더하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 책의 연습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번 보세요. 부등호가 다르네?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되죠. 이게 이거니까. 얘가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하고 이 값이 빼기 2네. 그리고 다시 이거를 또 풀겠죠. 그럼 이게 나와. 또 풀면. 두 번 풀어야 되는 거야. 넘겨서. 그거나 뭐 이거나 똑같으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연립 1차 부등식은 좀 숨통이 그나마 좀 트입니다. 계산을 좀 많이 하는 요령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많이 하는 요령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럭저럭 중학교 때 잘 하셨다면 할만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빨리 쉬었다가 시간이 애매해서 영상은 여기서 끊고 잠깐 좀 확인 체크 정리해서 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조금 있다가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